안녕하세요. 부남부녀TV의 부남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자산 증식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는 사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고 또 적절한 자산 증식과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하니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이 고령자인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 고령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든 인구의 비율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인이 되면 소득은 감소할 거고, 나이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고령자의 일자리가 부족하는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고령자분들께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위해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자산 증식이라는 거,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증식이라는 단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리고 증가시키고 이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말합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은 생활비를 확보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주식, 그리고 부동산, 또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사견이 좀 들어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 방향을 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자산을 증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이 가장 쉽기 때문인데요. 주식은 사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당금 등을 통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노후의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노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 또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비용들 분명히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돈이 묶여 있다라는 거 사실 굉장한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장기 투자, 즉 리스크가 적고 변동성이 낮은 투자를 해야 한다. 자, 이런 투자는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 배당주와 대형주와 같은 주식들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같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셔서 이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자산을 늘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기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투자, 이 주식의 급등락을 활용해서 빠른 수익과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잘못 투자하게 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심리적으로 매일매일 가격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엔 노후에는 가급적 이런 스트레스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 투자하시는 무거운 배당주와 대형주를 사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노후의 관리를 위해서는 낮은 리스크를 안는 게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자산 증식 방법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는 다르진 않지만 주식과는 좀 별개로 이 고정 수익을 추구하는 노후 준비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시세 차익과 함께 임대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차익형, 두 번째는 수익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차익형 부동산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중대형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상품이죠. 또 분양권, 경매, 토지, 즉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얻게 되는 차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투자 방법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한다, 분양권을 매입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금액이 해당 상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현금 흐름을 위해서 차익형보단 꾸준한 수익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드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가, 두 번째는 소형 아파트, 또 세 번째는 오피스텔입니다. 노후에는 생활비의 보탬을 위해서 임대, 즉 월세 수익이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아무래도 상가일 겁니다. 상가는 이 상업지구에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위치가 중요하고 상권이 중요하다라는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 이 수익률과 임대 수익을 생각했을 때는 상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세 가지 부동산 투자 방식 중에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소형 아파트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1.5룸, 2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고요. 이 소형 아파트는 월세를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소형 아파트가 이 아파트 시세, 아파트 값을 리딩하진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평수라고 하죠. 30평대 아파트가 가격을 리딩하지만 이런 30평대, 20평대 아파트들의 가격이 높아지면 소형 아파트들의 가격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꾸준한 임대 수익도 생기지만 차후에 매도할 때 많은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직주 근접에 대한 걸 중요하시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들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냅두고 이 노후의 임대, 즉 월세 수익을 위해서 오피스텔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때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신축에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요는 신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1인 가구의 수요를 얻겠다라고 하시면 구축보단 꼭 신축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직장과의 접근성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업무지구에 쉽게 접근하거나 3대 업무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방식은 펀드와 채권입니다. 자, 펀드와 채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펀드 투자. 펀드는 이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이 ETF를 활용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즉 어떤 하나의 이 투자 상품, 삼성전자면 삼성전자가 아닌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고 하나에 몰아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 펀드에는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요.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펀드 매니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이 전문가들이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이다라는 점일 거고요. 또 채권형 펀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이 채권에 펀드 형식으로 투자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 채권 투자입니다. 이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이 미국 국채, 안전한 이 미국 국채 등을 투자하고 또 우량 기업의 채권 등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방식, 펀드와 채권 투자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투자 초보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보시지 않아도 이미 전문가들이 다 어느 정도의 통계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놓았을 거고, 또 채권도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한 채권을 사게 되면 낮은 수익률이지만 지속적으로 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펀드와 채권입니다. 자, 그럼 앞서 세 가지 투자 방식, 주식, 부동산, 채권에 대한 방향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에 어떠한 비율로 나의 자산을 투자할 거냐,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자산은 당연히 분배를 하시되 가급적 그 위험은 줄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식에는 20%인 20만 원, 부동산에는 30만 원인 30%, 그리고 나머지 50%, 50만 원은 현금에 투자, 채권에 투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분배하겠다라는 방식을 분명히 세우셔야 할 건데요. 물론 각 나이대에 맞는, 각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노후에는 가급적 위험을 최소화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분배 전략은 필수겠죠. 하지만 고령자는 소득이 감소했을 거고 또 병원비, 경제적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비용 등이 발생할 거고 또 일자리 사실 얻기 쉬운 환경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은 항상 최소화하고 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현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분명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불안정한 이런 어떤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셔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결론은 60대 이상 고령자 분들께서는 주식과 같은 리스크가 있는 상품보단 어떤 수익형 부동산 아니면 채권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연령대별로 리스크를 분명히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고령자는 작은 리스크, 적은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자산 배분의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의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노후 자산 증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주식,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와 대형주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주와 대형주 등의 어떤 배당금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소형 아파트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는 월세, 즉 임대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 차익에 대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자금적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수익형, 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를 추천드렸고요. 마지막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실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과 함께 이 채권의 비중을 같이 가져가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노후 자산 증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자산을 분배할 거냐라는 점입니다. 이 고령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계속 가져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어떤 병원비, 또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에 가급적 투자하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후 자산 증식과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이 정답은 아니죠. 당연히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선택하시고 꾸준히 좀 리밸런싱 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